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해야만 2시에 자동으로 방송이 뜹니다. 80% 대폭락 6곳. 여기에 집 사면 미친 듯 돈을 법니다.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벼락거지라고 조롱받던 무주택자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 바닥까지 떨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와 중소도시별 입지 분석과 GTX, 전철노선,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말 전화 환영합니다. 80% 대폭락 6곳. 여기 집 사면 미친 듯 돈 번다. 집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누구에게나 기회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엄청난 부를 쌓았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회가 올 거예요. 뭐 부동산으로 뭔 돈을 버느냐, 이걸 부정적으로 너무 여기지 마세요.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거를 실거주로만 판단하게 되면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실거주 아주 좋아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서울과 경기도 중심지역, 주변지역, 일단 전반적으로 경기도를 도표로 딱 봤더니 서울이 이렇게 딱 진하게 있네요. 누가 뭐래도요, 여기에 최고의 투자처는 서울입니다. 경기도에 아무리 특급 지역이라도 이제는 서울 외곽보다도 못한 곳이 될 가능성도 커요. 그 다음에 진한 걸 봤더니 구리, 하남, 성남, 용인, 과천, 의왕, 수원, 안양, 광명 정도가 해당되네요. 기타 나머지 인천을 포함한 나머지는 세 번째 색깔입니다. 즉 서울의 입지 분석, 경기도의 입지 분석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서울 1차, 2차, 3차 뉴타운, 뭐 몇 차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서울 지도잖아요. 자, 서울에서 딱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 그러면 세 곳을 유념하셔야 돼요. 먼저 여기 서초동부터 강남구, 송파구 이쪽에 돈만 된다면, 꼭 다 비싼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입지가 계속 상승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한강이죠. 한강 라인에 뭐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그 다음에 밑에는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이렇게 이 한강변 라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도저도 아니다. 그럼 뭐 어디에 관심 갖느냐? 바로 여기 뉴타운이라고 1차, 2차, 3차 했죠. 자, 몇 차든 상관없습니다. 이 뉴타운은 재개발이 뭉쳐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런 곳들이 또 새 아파트도 있고, 이제 분양권도 있고, 입주권도 있고, 앞으로 분양 예정인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대규모의 주거타운이기 때문에 뉴타운이 좋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강남 상구나 한강변이나 서울 기타 지역이라도 뉴타운이 밀집됐거나 재건축이 많은 곳들로 접근하자. 여기 보시면 1, 2, 3차 뉴타운, 한남, 이제 유망한 곳은 한남, 흑석, 노량진, 거여 마천, 전농 답심리, 부가연, 뭐 이 정도, 아연, 뭐 이런 데가 대단하고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정비구역에는 항상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 GTX 권역 및 주요 전철, 집값이 많이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닥에서 내가 이 일대에서 뭘 잡습니까? 그러면 GTX 일대를 잡으세요. 왜? 얘가 많이 빠졌을 거예요. 얘가 워낙 많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폭락을 했거든요. 지금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더 빠질 수 있어요. 바닥에서. 자, 여기 A 노선 운정부터 쭉 해갖고 동탄, 물론 밑으로 평택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 B 노선 송도부터 여기 마석, 자, C 노선 덕정부터 수원 밑으로 좀 내려가겠죠. D 노선 장기 쪽부터 자, 부천. 바로 여기 GTX는 정거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얘들은 서울 접근성이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일반 전철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최근 이제 전철 중에서 값어치가 있는 게 뭐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공항철도선 이 정도가 탁월한데 걔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 노선, B 노선, C 노선 있죠. 그리고 기타 전철 노선도 이제 참고는 할 필요가 있어요. 1에서 9호선 노선 연장선, 특히 분당선, 신분당선, 9호선, 공항철도선, 신안산선, 월곡 판교선 이런 데는 좀 집중해서 봐야겠죠. 이제 경기, 인천 폭등락 심한 7곳. 지금
서울, 경기, 지방 할 것 없이 다 지금 우수수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잡아야 할까? 당연히 뭐 서울을 잡는다는 건 내가 아까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어디가 많이 떨어졌고, 왜 떨어졌고, 그럼 바닥까지 치고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잡아도 되는지, 여기 보세요. 자, 지금 한번 보자고요. 동남쪽에 위례, 분당, 옆에 바로 판교, 그리고 밑에 광교가 있죠. 수원, 과천, 평촌, 송도, 바로 이 7곳입니다. 이 7곳은 이게 신도시가 됐든 도시가 됐든 경기도에서 제일 비싼 곳들이에요. 공통사항이 뭐냐면 얘들은 입지가 좋아요. 입지 최고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교통 우위까지 GTX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도시라서 자체가 인프라 발전성까지도 있어요. 얘가 왜 폭등했겠어요? 바로 그런 이유죠. 입지를 반영합니다. 거품이 최고치로 올라왔죠. 교통 반영했습니다. GTX나 이런 것들. 그래서 시세가 오버하는 바람에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재 반영됐죠. 근데 서울에 비해서 얘들이 너무 더 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 위례, 과천, 송도, 광교 어떻습니까? 막 엄청 무너지고 있잖아요. 가격이. 폭락한 이유는 3기 신도시와 경쟁을 하니까. 이제 얘들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 뭐 교산이네, 용인 플랫폼이네, 의왕청계네, 좋은 것들이 무려 4, 50군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얘들이 장기적으로. 물량 폭탄으로 희소성이 없습니다. 이제 너무 경기도에 신도시를 막 짓다 보니까 가격 거품 붕괴, 장기적으로도 무조건 많이 뛴다는 보장을 못해요. 예를 들자면 이 7곳 빨간 네모칸 친 곳 7곳에 한 뭐 15억짜리가 있다. 그럼 서울에 15억짜리가 있다. 누가 장기적으로 더 갈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서울이 더 갑니다. 알았어요? 과거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고, 경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감수하고 하시라고. 가성비를 따져봤더니 같은 가격이면 서울만 못하다고 써 있어요. 하락폭이 크고 회복은 더딥니다. 또 얘들이 늦게 뛰어요. 서울보다. 그리고 강남, 한강변, 서울이 더 유리하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얘들이 왕이기 때문에 뭐 나는 꼭 많이 여기 살아야겠다 그러면 뭐 다른데 얘들도 폭락하게 되면 가치가 있으니까 차선책으로. 자,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별 권역을 분석해 볼게요. 자, 서울 권역 분석.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네모 빨간색 이게 바로 서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쭉 길게 돼 있는 거. 이게 바로 한강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강 라인. 꼭 여기 강남 4구, 특히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구, 그 다음에 강서부터 강동까지, 마포부터 광진까지 한강변, 마지막으로 아까 점점점점 재건축들이 몰려있거나 또는 뉴타운 있죠. 그렇게 골라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입지 분석을 해볼게요. 서울은 크게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외곽권으로 구분돼요. 그럼 강남권은 A급입니다. 아무튼 강남 전체가. 한강권이 B급이에요. 도심권은 C급이고 외곽이 D입니다. 아무튼 D도 좋아요. 왜? 서울은 외곽도 경기도나 지방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일단 강남이라서 같은 강남이 아니에요. 상중하로 나누자고요. 이 상을 잡으세요. 웬만하면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삼성, 잠실 여기를 잡으면 이 제목과 똑같아요. 미친 듯 돈 버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이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상위에 비해서 가성비가 약간 떨어져요. 방배, 도곡, 개포, 대치, 수서, 일원. 마지막 하는 외곽이죠. 양재, 내곡, 우면, 세곡, 송파 전체. 그 다음에 한강권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많이 뛰겠죠.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강남 3구, 강동이 한강권인데 특히 용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용산은 서초하고 마주보고 있고 한남뉴타운이라든가 이천동이라든가 성동구도 역시 강남과 마주보고 있어서 이 한강변 쪽 상당히 용산하고 성동구는 유심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심권 중구, 종로, 서대문, 동대문, 용산, 성동 겹치는 게 있죠. 도심하고 한강하고 이 일대가 그나마 세 번째로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가 외곽이에요. 금천, 관악, 구로,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은평, 중랑. 그렇지만
얘들 역시 다시 말하지만 같은 금액 대비 지방이나 광역시나 수도권보다 같은 금액이라면 서울 외곽이 압도한다. 좋다. 자, 특히 여기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플러스예요.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정비구역, GTX, SRT, 분양 이런 것들은 플러스 요인이 된다. 자, 이제 1, 2, 3기 신도시 이제 경기도로 넘어왔습니다. 자, 1기, 2기, 3기 신도시가 있는데 신도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신도시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택지지구가 많은 거예요. 1기, 2기, 3기 다 마찬가지로 2기도 4, 50군데가 넘고 3기도 택지지구까지 4, 5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량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3본, 부천 중동, 일산 고양 바로 1기 신도시가 보이는데 얘들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택지지구 무지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2기 보면은 뭐 송파, 유래, 성남, 판교, 수원, 광교, 인천, 검단,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양주, 옥정 이렇게 많은데 얘들은 신도시지만 택지지구가 수십 군데나 됩니다. 그 다음에 3기 보세요. 3기 신도시는 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뭐 인천, 계양, 그리고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또 과천도 있고 이번에 이제 추가 신도시들이 있죠. 화성 쪽도 있고 자 바로 이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택지지구가 무려 30군데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신도시만 나와서 별로 없어 보이지만 온통 신도시예요. 이게 서울이 이렇게 있죠. 온통 신도시. 자, 한번 보자고요.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삼본 이게 1기 신도시인데 얘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폭락할 겁니다. 얘들이 지금 늦게 빠지고 있어요. 이미 중동, 삼본, 일산은 많이 빠졌는데 분당, 평촌이 이제 막 빠지고 시작하죠. 2기 신도시 판교, 위례, 광교, 운정, 김포, 한강, 검단, 양주, 택지지구 등 40곳 지금 폭락 중이잖아요. 왜? 오버페이스 한 거예요. 새 거라고 해서. 3기 신도시 이제 앞으로 분양한 것들인데 사전청약 막 취소하고 있어요. 왜? 미분양도 나오고 더 좋은 곳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과천, 하남, 교산, 그다음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수, 광명, 시흥 포함 좋은 곳들 많네요. 무려 50군데. 자, 여기에서 경기도에서도 플러스 지역이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분양, 리모델링, 정비구역, GTX, SRT 이걸 끼고 있으면서 이게 있으면 더 좋죠. 자, 이제 경기도 권역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신도시 말고 보시면 서울이 이래요. 그런데 경기도 땅 되게 크죠. 서울의 15배나 되네요. 이래서 인구는 300만 밖에 많지 않은 것이 땅은 15배나 크니까 서울보다 인구에 비해서 땅이 넓고 그래서 신도시만 자꾸 지어대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외곽 같은데 특히 이런데 외곽은 조심하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경기도의 중심지는 이 빨간 선이에요. 북쪽으로는 고양, 의정부 일부고 남쪽이 길어요. 수원, 용인 여기까지가 중심지예요. 남쪽이 강남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여기 보실래요? 경기도는 동남권, 서남권, 동부권, 서부권으로도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A, B, C 순으로 구분하면 핵심권이 가장 비싼 곳이에요. 어디가 비싸냐? 과천, 성남, 광명, 용인, 수원, 안양, 의왕, 하남 이게 핵심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핵심 다음으로 좋은 B급 중심권 구리, 남양주, 시흥, 군포, 고양, 김포, 안산, 동탄. 자, 외곽권 C급 완전히 끄트머리죠. 의정부, 양주, 파주, 평택, 안성, 오산, 광주, 인천 전체하고 기타 여기 안 적혀 있는 것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기도에서 집을 잡는다면 A, B, C 순으로 잡는 게 유리하겠죠. 여기에다가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정비구역, GTX, SRT 분양 이게 들어간다면 플러스가 되겠죠. 이번에는 인천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인천이 꽤 커요. 자, 보시면 이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이제 영종도하고 강화군이 같이 포함됩니다. 보시면 인천은 신도시권이 가장 우수하고 그 다음에 중심권, 그 다음에 외곽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누가 말해도 신도시가 제일 많이 가는 건 맞아요. 최근에 폭락하고 있지만 다음에 뛸 때는 많이 뛸 거니까 인천에서 산다 그러면 신도시로 접근하되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가격 차이 별로 안 나니까 송도가 좋겠죠. 자, 송도, 청라, 검단, 검암, 계양, 대장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중심권은 구도심에서 그래도 비싼 곳들. 자, 연수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GTX도 다 지나가는 곳들이죠. 자, 외곽권. 인천에서 외곽은 중구, 남구, 동구, 남동구,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시 플러스는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정비구역, GTX, SRT 분양. 이게 알파 요인이 된다. 분양이라고 해서 분양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지역이 나중에 분양까지 끼면서 주거타운이 되면 더 좋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지방 권역입니다. 지방은 폭은 넓은데 그냥 싸잡아서 할게요. 여기 보시면 부산은 이제 지방에 광역시가 많은데 그나마 가장 으뜸인 곳은 부산입니다. 부산도 다 좋은 게 아니라 바닷가. 왜? 국제 항구도시적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대전, 여기 세종 대전 쪽이 그나마 서울에서 가깝고 중심 역할을 하니까 전망 밝습니다. 대구나 광주는 가성비는 낮다고 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전이나 부산에 비해서 메리트가 떨어진다. 자, 지방, 핵심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게 크게 4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핵심권은 A급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종, 부산 해운대, 부산 수영, 부산 남구, 대구는 따지자면 수성 한 군데가 포함시킬 수 있어요. 자, 여기 부산, 대구, 세종. 상위권 이제 B급, 부산시 전체, 대구시 전체, 대전시 전체, 광주시 전체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위권 C급, 중위권은 이제 광역시가 아닌 일반 도읍지라든가 중소도시, 청주, 창원, 울산, 포항, 광양, 김해, 천안, 춘천 등 각 도별 핵심 지역들이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D급은 중소도시나 이제 군 단위들, 기타 중소도시 D급. 항상 지방을 잡을 때도 이걸 잊지 마세요. 역시 여기도 플러스는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정비구역, GTX, SRT 분양. 다만 지방은 인구 감소에 특별히 유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경기도, 광역시, 미래아파트 투자가치. 여기 보시면 서울하고 경기도, 광역시. 이건 진짜 중요해요. 몇 번 했는데 왜 중요하냐면 2013년 기준으로 서울은 4억이 22년에 12억까지 갔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21년이죠. 22년에 떨어졌으니까. 아무튼 12억까지 갔다가 지금 막 빠지고 있는데 바닥이 23년이 될지 6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26년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올해 연말에도 반토막 갈 것 같은데 아무튼 6억까지.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곱하기 2로 갈 가능성이 거의 18억으로. 2030년 전으로. 어떻습니까? 4억이 12억, 6억, 18억. 물론 이건 전문가마다 분석이 다릅니다. 자, 경기도 보세요. 2.5억이 7억까지 뛰었고 얘가 이제 반토막 3.5억으로 떨어진다고 보고요. 자, 떨어졌는데 다음에 올라갈 때는 서울보다 팍 뛰지를 못해요. 대략 한 10억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광역시, 자, 2억, 5억, 2.5억, 5억. 광역시나 지방은 이번 꼭지 찍은 시세 겨우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도는 중간 정도 되고 서울은 많이 가고. 그러면 같은 10억짜리를 한번 이거 보세요. 10억짜리가 있다. 서울이 10억짜리가 있으면 5억으로 떨어지면 서울은 15억 정도로 갈 가능성이 커요. 약 10억 정도 더 올라가네요. 그런데 경기도는 같은 10억짜리가 있다. 5억으로 떨어졌다가 12억. 약 7억 정도. 서울보다는 덜 뛰죠? 자, 지방광역시 보세요. 10억이 5억으로 떨어졌다가 10억 본전치기 할 확률이 높다. 이거는 인구 문제, 공급 과잉 문제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세금 폭탄에다가 여러 가지 집값 하락이 아주 거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동산이 이제 하나의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위기를 기회로 창출해야죠. 집값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계획이 없다면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는 꼴이 됩니다. 또한 모든 아파트들이 오르는 것도 아니므로 선별을 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